이곳은 독일 어느 평범한 마트 안. 한 가족이 비비고 냉동 만두를 찾고 있는데요. 마트 직원은 같은 거라며 중국식 덤플링이 만두의 원조라면서 그들에게 권하고 또 이어서 일본식 냉동 교자를 알려줍니다. 집에 와서 그것들을 요리해 먹고 속았다며 다 같이 분노하는 가족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레나라고 해요. 모든 것에 호기심이 많은 19살 평범한 여학생이죠. 요즘 제 삶에 갑자기 툭 하고 끼어든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한국입니다. 사실 3, 4년 전만 하더라도 독일에서 한류가 그닥 큰 반응이 없었어요. 뭐 매니아층은 좋아했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와 같은 평범한 10대에게는요. 옆 나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류가 굉장히 빨리 시작되었다는데 독일은 좀 늦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잖아요. 지금의 독일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여기저기서 한류 인기가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어요. 심지어 문화의 왕 한국이라는 공영방송 다큐멘터리도 나올 정도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을 처음 좋아하게 된 게 음식 때문이었어요.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독일도 아닌 지난 휴가에 가족과 함께 간 미국에서 말이죠. 참 재미있죠? 저는 외국에 가면 마트 구경이 재미있던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식재료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고 제가 좋아하는 각종 젤리랑 과자 쇼핑도 좋아하고요. 여튼 그 전에 독일에서 한국 음식을 한 번도 안 먹어봤던 것은 아니지만 꽤 오래전의 일이었고 어린 시절의 일이라서 굉장히 매웠던 기억만 남아있었죠. 그런 제가 무슨 운명이었는지 그 미국 마트 냉동고에서 이런 문구를 발견했어요. 아시아 식품 종착지. 그 글자를 보는데 뭔가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 같았죠. 아시아 식품 중에 결국 돌고 돌아 이것을 찾게 될 거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문장에 이끌려 그날 구입한 것이 비비고 만두였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숙소인 에어비앤비로 돌아와 간식으로 그 냉동 만두를 요리해 먹었죠. 그런데 정말 우리 가족 모두 이 음식의 정체가 뭐냐며 서로 먹기에 바빴어요. 특히 아빠는 맥주와 잘 어울린다면서 어찌나 빨리 잘 드시던지. 제법 큰 봉지였는데 순식간에 해치웠습니다. 이 만두라는 음식은 기름에 구웠을 때 바삭바삭하고 얇은 껍질 속에 굉장히 달콤하고 짭조름한 고기와 야채들이 큼직큼직하게 들어있어서 기존의 한국 음식 하면 매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 선입견을 한 방에 날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평소에 냉동식품이 건강에 안 좋다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이 만두는 뭔가 독일 냉동식품과는 다르게 맛이 풍부하면서 재료가 건강한 맛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은 너무 맛있어서 이 만두라는 이름도 기억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미국 여행을 잘 마치고 독일로 돌아왔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빠가 여느 때처럼 맥주를 드시다가 갑자기 미국 여행 때 먹었던 만두 먹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가족 모두 합심해서 동네 마트에 만두를 사러 나갔어요. 우리 가족은 이럴 땐 참 죽이 잘 맞는답니다. 그렇지만 매우 불행하게도 집에서 가까운 마트에는 만두가 없었어요. 마트 직원에게 물어보니 저쪽 냉장고에 있다고 했어요. 아까 찾아봤을 때는 분명히 없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 직원이 말한 건 바로 중국식 만두인 덤플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장지의 사진부터 벌써 좀 다른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것 같다고 마트 직원에게 설명하자 마트 직원은 이 음식의 원조는 중국이 맞기 때문에 비슷할 것이다. 만약에 다른 것을 원하면 이것이 있다면서 알려준 것은 일본 교자였습니다. 포장지 사진도 우리가 미국에서 먹었던 만두와 굉장히 흡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교자를 골라왔죠. 그리고 중국이 이 음식의 원조라는 마트 직원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덤플링도 한 봉지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금세 매우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원조라는 덤플링은 두꺼운 만두피가 특징이었는데 그 만두피 때문인지 주로 밀가루 맛이 많이 났고 풍미가 적어서 소스를 잔뜩 찍어 먹지 않으면 별맛이 없더라고요. 역시 딱 보기에도 만두와 다르게 생긴 음식이었는데 맛 또한 완전 달랐어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에겐 한 봉지 남은 일본 아지노모토라는 회사에서 만든 교자가 남아있다는 것에 위로하면서 엄마는 교자를 조리해 주었습니다. 벌써 모양부터 만두의 느낌이 났던 이 교자는 물론 덤플링에 비하면 맛있었습니다만 만두의 맛을 기대했는데 약간 다르더군요. 우리가 미국에서 먹었던 비비고 만두는 안에 들어있는 고기와 야채가 매우 큼직해서 씹을 때 냉동식품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는데 이 교자는 그거에 비하면 어딘가 약간 아쉬운 맛이랄까요. 그렇게 저희 가족의 미국 여행 때 추억 만두 찾기는 실패로 돌아갔고 아쉬움만 남긴 에피소드가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저에게 한국이 뭐 대단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다 비슷해 보이는 아시아 음식이어도 확실히 한국 음식이 맛이 있고 건강에 좋다라는 느낌 정도였달까요? 적어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독일 스타인 엘리베이터 보이즈의 SNS를 보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보이즈는 지금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인데요. 약간 소개를 해드리자면 20대 남자 5인조 엔터테이너 그룹으로 엘리베이터를 배경으로 찍은 틱톡 영상이 인기를 얻으면서 스타가 되었죠. 인플루언서에서 아이돌이 된 남자들이라 그런지 요즘 완전 핫한 스타예요.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구독자가 총 441만 명에 이를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저의 워너비 스타 엘리베이터 보이즈가 어느 날 인스타와 틱톡에 한국 관련 영상물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K-팝을 몹시 사랑한 이 남자들이 한국까지 좋아하게 되어 한국에 여행까지 가게 된 건데요. 한국에 가서 명동에서 K-뷰티 체험도 하고 한옥 카페도 갔어요. 그리고 광장시장에서 빈대떡과 고기, 완자, 육회, 산낙지까지 시켜 먹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재미있던지 제 호기심을 잔뜩 자극해버렸죠. 미국 여행 때 우리를 만족시켰던 그 만두가 한국 음식이라는 것이 생각나자 갑자기 막 호기심이 생겨서 그날 밤은 온통 유튜브에 한국만 검색해서 봤을 정도예요. 한번 빠지니까 모든 한국 관련된 것은 재미있더라고요. 우선 빠졌던 것이 K-드라마였어요. 사실 한국 문화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줄 저와 독일 친구들만 몰랐던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독일 드라마나 제가 제일 즐겨보던 미국 드라마와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에 빠져버린 저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간단한 한국말까지 조금씩 배우게 되었고 드라마에서 보는 한국의 모습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저 같은 독일 10대나 20대가 엄청 많다는 사실이에요. 서로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잘 안 해서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학교 친구들 대다수가 K-팝을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요즘은 완전히 한류가 대세인 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몇 달만 지나면 곧 20살이 되니 첫 해외여행으로 한국을 가기로 버킷리스트도 다 짜놨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어린 여자애들끼리 그렇게 멀리 아시아에 있는 나라에 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만류하셨죠. 가끔 뉴스에 나오는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외국 여자를 타겟으로 하는 심각한 범죄나 위생이 심각히 걱정되는 환경들을 말씀하시며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께 아무리 같은 아시아라고 해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몇몇 국가와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설명해봤자 부모님은 확고하셨죠. 그때 저에게 혜성처럼 나타난 구세주가 있었으니 바로 제 사촌 프리다 언니였습니다. 제 기억에 언니는 아시아 어느 나라에 2년간 파견 근무를 갔다고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던 거죠. 역시 하늘은 제 편인가 봐요. 프리다 언니는 한국에서 2년간 지내다가 몇 달 전에 독일로 돌아왔는데 도저히 독일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며 한국으로 다시 갈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우리에게 한국에 대하여 이야기해줬는데 만약 항상 냉철하고 모범생인 언니가 아니었다면 약간 믿을 수 없는 정도의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언니는 한국에 대해 칭찬을 쏟아내며 치안이면 치안, 교통이면 교통, 생활 전반의 편리함이 독일과 너무나 비교된다는 거예요. 30년 가까이 독일에서만 살 때는 큰 불편함 없이 살았던 것이 한국에 딱 2년 살고 왔을 뿐인데 독일 생활을 도저히 참기 힘들다고요. 저는 이제 막 한국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건 한류나 한국 문화에 대해서였지 언니의 말처럼 한국이 엄청 발전했고 살기 좋은 곳인지 알지는 못한 상태였고
부모님은 언니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반박했어요. 언니는 레나 네가 한국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아마 놀랄걸. 이라며 공항에만 가면 벌써 한국이 얼마나 스마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고요. 입국 심사부터 아주 최소한의 시간만 들여서 하게 되고 사전에 등록한 경우 스마트 패스로 여권만 찍고 바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고 공항에는 안내해주는 로봇들도 돌아다닌다면서 한국에는 벌써 로봇들이 많이 상용화되어 식당만 가도 서빙 로봇이 흔하고 대형 쇼핑몰도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바닥도 청소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언니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도 극찬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티머니라는 교통카드에 대해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카드 한 장이면 각종 교통수단의 요금 결제는 물론이고 환승도 되고 그 카드로 편의점, 커피숍 같은 곳도 결제도 된다면서요. 편의점에서 간단한 거 살 때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화폐로 현금을 쓰거나 그게 싫으면 국외 사용 가능한 카드를 사용해야 하니 수수료도 꽤 나가는데 티머니 카드라는 걸 쓰면 그렇지도 않고 엄청 편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도 얼마나 편리하고 쾌적한지 알려주었는데 독일은 지하철을 만든 지 120년이 지나서 워낙에 낡은 상태예요. 열차 출입문조차 수동으로 열어야만 하는 상태이니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나 추운 겨울에 히터 같은 것은 꿈도 못 꾸는데요. 한국은 완전 그런 면에서 다른데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이면 히터가 제일 빵빵한 곳이 지하철이래요. 그리고 한국 지하철 플랫폼에는 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서 추락의 위험도 없고 공기질도 매우 좋다고 설명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한국이 그렇게나 발전했다는 걸 믿기 어렵다는 듯한 표정이었는데 아무리 한국이 그렇게 최첨단이어도 안전하지 못하니 갓 20살이 된 여자애들끼리 못 보내겠다고 언니에게 말하니 언니는 막 큰 소리로 웃더라고요. 이모, 여기 독일보다 한국이 몇 배는 안전할걸요? 요즘 유럽은 난민들의 무법천지잖아요. 밤 11시에 얘 혼자 공원 내보낼 수 있어요. 불안해서 못 보내시죠? 한국은 여자 혼자 공원에서 새벽에 러닝을 해도 안전하다니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언니가 자기의 인스타를 보여주더라고요. 깜깜한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자유롭게 산책하고 운동하는 한강변에서 언니가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그쯤 되니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를 한국에 안 보낼 명분이 없어지셨죠. 그렇게 홀가분하게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낸 저는 가끔씩 언니에게 물어가면서 저만의 한국 여행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어요. 다들 흔하게 하는 명동이나 경복궁도 물론 좋지만 저는 다른 독일인들은 잘 모르는 보물 같은 장소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거든요. 한국 딱 기다려.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내가 간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귀여운 독일 10대 소녀가 한국에 푹 빠졌네요. 한국에 와서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동 돋보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성원이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